그리고 이제 물로 세안을 한 뒤에 그 냉타올로 얼굴을 이렇게 얹혀줍니다. 계란 흰자만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깨끗한 상태에서 흰자만 이렇게 발라줘요. 그리고 여기 눈 주위에는 거의 안 바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피부가 너무 얇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한국 여자 소연입니다. 오늘은 이제 모공이 넓어지는 이유, 모공을 줄이는 방법, 모공에 좋은 천연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 중요한 내용이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공이 이제 넓어지는 이유는 정말 다양해요. 첫 번째는 피지. 모공은 피지가 분비되어 있는 통로이므로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모공이 넓어져요. 사춘기가 되면서 호르몬이 갑자기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여드름이 생기면서 모공도 같이 넓어져요. 피지 분비량은 기온의 영향을 받아요. 여름에는 이제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고 겨울에는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 더운 날에는 모공 관리, 피지 관리를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자외선과 노화. 자외선에 이제 오래 노출이 되면은 노화가 빨리 진행이 돼요. 피부를 이제 탄탄하게 받쳐주는 콜라겐, 엘라스틴이 파괴되면서 피부 탄력이 저하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피부가 처지겠죠? 이로 인해서 이제 모공을 줄여주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공이 이렇게 넓어진답니다. 세 번째는 여드름. 여드름 트러블 막 갑자기 생겼다고 막 짜잖아요. 잘못 짜게 되면 피부 손상으로 인해서 모공이 넓어지는 원인입니다. 모공이 커지는 이유를 알아봤으니 모공을 줄이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는 세안은 하루에 2번 하기. 아침, 저녁. 하루 이제 2번 세안을 하게 되면은 모공에 이제 끼어있는 노폐물을 제거함으로써 모공을 이제 막는 거를 예방을 하고 모공 막히는 거를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 세안을 하실 때 꼼꼼하게 모공 속까지 깨끗하게 닦는다는 느낌으로 자극 없이 살살 꼼꼼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각질 제거. 각질 제거를 함으로써 모공을 막는 성분을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각질 제거를 하면 피부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 제일 적당해요. 세 번째는 외출 시 선크림 무조건 바르기. 자외선 노출이 되면 피부 노화가 빨리 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탄력이 떨어지면서 모공을 조여주는 힘이 부족해요. 그렇게 되면 모공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외출 시에는 선크림 무조건 바르세요. 네 번째는 이제 운동하고 땀 흘렸을 경우에는 냉타올. 저는 이제 한요가를 자주 해요. 일주일에 3번 정도. 그래서 한요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막 땀이 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얼굴에 열이 났기 때문에 모공이 열려져 있는 상태예요. 저는 그래서 요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찬물로 우선은 이렇게 물세안을 해줘요. 열이 얼굴에 계속 남아있으면 모공이 넓어질 확률이 커요. 그래서 저는 물세안을 하고 그리고 토너를 바른 뒤에 빨리 집에 가서 타올을 냉동실에 얼려놔요. 한 5분 정도? 그리고 이제 물로 세안을 한 뒤에 그 냉타올로 얼굴을 이렇게 얹혀줍니다. 그러면은 열이 이렇게 가라앉는 게 느껴져요. 여기서 진짜 굿팁 알려드릴게요. 얼굴에 이렇게 한 뒤에 이렇게 목 뒤에 차가운 수건을 이렇게 대세요. 시원한 거는 목 뒤에 다 대도 돼요. 목은 열기나 냉기를 잘 받아들이는 부위예요. 목 뒤부터 자극을 하게 되면 몸 전신 혈액순환이 빨라져요. 5번째, 일주일에 한 번은 계란 흰자팩. 저는 이제 모공에 좋은 천연팩 뽑으라면은 이제 계란 흰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어요. 왜냐면 계란 흰자팩은 너무너무 간단하거든요. 계란 흰자만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깨끗한 상태에서 흰자만 이렇게 발라줘요. 그리고 여기 눈 주위에는 거의 안 바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피부가 너무 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남은 거는 과감하게 버려주세요. 냉장고에 놔둬서 재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바른 상태에서 친구랑 막 통화를 한다든지 막 말을 많이 한다든지 표정을 많이 지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 흰자팩이 굳으면서 이렇게 쫙 조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표정을 짓게 되면 주름이 잘 생겨요. 어느 정도 조인다는 느낌이 딱 들었을 때는 이제 물로 깨끗하게 씻은 후 정말 순한 폼클렌저 제품으로 이렇게
가볍게 세안을 해주세요. 6번째는 알로에 젤, 냉타올. 피부 열을 낮추는데 정말 좋은 거는 알로에 젤입니다. 알로에 젤 고르실 때는 알로에 함유량이 높은 걸로 구매를 해주세요. 우선은 이제 수건을 물에 적셔가지고 냉동실에 넣어주세요. 이거를 이제 우선 준비 다 됐다 하면 이제 알로에 젤을 바르는 거죠. 알로에 젤을 이제 듬뿍듬뿍 얼굴에 다 바르고 나서 그 얼려져 있는 수건으로 들고 와요. 그리고 이제 목 뒤에 탁 해준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목 뒤에 이렇게 해놓고 그냥 핸드폰 이렇게 만지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한 15분 정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피부 겉, 속, 열을 내리는데 정말 효과 있어요. 이 방법은 이제 여드름성, 예민성 피부 정말 다 가능하고요. 모든 피부형 다 할 수 있어요. 10분 정도 뒤에는 알로에 젤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뚜뚜뚜뚜 이렇게 흡수를 시키면 돼요. 아니면은 이제 좀 찝찝하다 하면은 토너 이렇게 해서 닦아내시고 다른 걸 발라주셔도 되고요. 이번 내용은 미국 피부과 의사 학회에서 확인된 내용이에요. 논코메도제닉 제품 사용하기. 코메도제닉은 여드름을 이제 유발할 수 있는 모공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메도제닉 성분을 피하시는 게 좋겠죠, 당연히. 어떤 성분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 이소프로필 팔미테이트, 라놀린, 미네랄 오일, 코코넛 오일. 모공을 생각한다. 그리고 여드름성 피부인 사람들은 이 성분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반대로 모공을 막지 않는 성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일프리 논코메도제닉. 논코메도제닉은 여드름 등 트러블을 유발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서 여드름성 피부에도 사용하기 적합한 제품이에요. 레티놀 제품을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레티놀은 모공을 구성하는 피부 벽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 피지 분비를 개선하기 때문에 피지가 많이 생성되는 걸 막아요. 레티놀 성분이. 각질이 발생하는 것도 어느 정도 막고요. 레티놀 사용 시에는 저녁에만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노출이 되면은 정말 피부에 좋지 않기 때문에 밤에 발라주시고요. 너무 높은 농도로 사용하면은 피부에 자극이 가기 때문에 0.1부터 쓰시면 됩니다. 오늘은 모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까먹지 마세요.